스페인이랑 우루과이랑 스페인인데 이제 스페인이 1대 0으로 이겨서 어쨌든간 스페인이 조 1위로 올라갔고요. 반면에 우루과이는 이렇게 돼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카보베르데가 조 2위로 3무로 올라가게 됐고 우루과이는 뭐 떨어지게 됐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르셀로 비엘사라는 감독이 우루과이를 맡았고 지난 코파 아메리카 때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나쁘지 않아서 이번 월드컵 때도 사실은 좀 기대가 됐었는데 뭐 경기 전에 이제 저는 그 우루과이 그쪽 TV 채널 영상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좀 보고 했었는데 뭐 이 주장단 벤탄쿠르나 이 발베르데나 뭐 우가르테까지 가가지고 이제 비엘사 감독한테 뭐 훈련량이나 그리고 경기 때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비엘사 감독이 선수단 전체를 그냥 다 모아서 미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40분 가까이 얘기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원하던 대로 로우 블록으로 수비를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맨투맨 계속 할 거고 진행할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선수들이 다 중간에 일어나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갔는데 근데 그 호세마 히메네스만 이제 남아서 그래도 감독이 얘기를 하는 건데 리스펙트 해야 되지 않냐, 끝까지 앉아서 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뭐 다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고 특히 그 대상이 마르셀로 비엘사라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코치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엘사 감독도 항상 이제 성적이 뭔가 우승을 못했다고 항상 이제 좀 일반적인 대중들에 의해서는 좀 폄하되고 평가가 높게 되지 않는 편인데,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코치들의 코치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고, 저도 이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그 명언이라고 하잖아요. 막 명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문장 같은 경우 문장 몇 개 얘기 몇 개만 보고서도 저도 이제 뭔가 축구뿐만이 아니고 약간 삶을 사는 방식에서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간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의 뭔가 뭐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좀 많이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축구를 막 보기 시작할 때 이제 비엘사 감독이라는 사람을 알아서 관심을 갖고 좀 계속 뭐 지켜봤었고 어떻게 행보를 하고 어디서 이제 감독을 하고 어떻게 이제 축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스페인을 상대하는 것만 봐도 사실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압박도 빠르고 속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인터뷰를 봤을 때 이번 월드컵이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봐서 마지막이기에는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은 뭐 첫 경기 어쨌든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1무 이후에 2연승 가져가면서 또 조 1위로 올라가서 아르헨티나를 그래도 뭐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위로 올라갔으면 이제 아르헨티나를 만나는데 아르헨티나를 피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너먼트에서 조금 더 이제 조직적으로 잘 강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경기력은 뭐 걱정하시는 거와 달리 1차전 비겼다고 걱정하시는 거와 달리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 얘기를 이제 조금 하자면은 저는 그러니까 뭐 오늘 당연히 이제 경기력이 퍼포먼스가 팀적으로 정점은 정점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우승권 팀들은 신체적인 부하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경기를 거듭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뭐 대단한 개념은 사실 아니지만 이제 초과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서 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더 경기력이 좋게끔 보통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리고 오늘 경기에 대해서 또 좀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멕시코랑 할 때도 그랬고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투맨으로 수비를 잘하는 팀이랑 경기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직관적으로 그냥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경기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저분해지 경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새는 뭐 방송 나가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들 쓰는 용어로는 똥 게임 만든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막 보통 하는데,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맨투맨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골키퍼 빼고는 앞을 보고 공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템포도 당연히 좀 더 느려지고
공이 자꾸 롱패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좀 더 신체적으로 많이 부대끼는 느낌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저저전이라고 해주셨는데 스타로 치면 전 저저전보다는 태태전이라고 봅니다. 예, 막 시즈 탱크 위주로 이제 막 하는 뭐 스타크래프트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다으실 수도 있는데 전 태태전에 거의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기였고 우루과이도 결국에는 오늘 뭐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난 경기에서 그 두 번째 골 실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기고 들어왔다면 오늘 경기랑은 또 별개 오늘 경기에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올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우루과이가 절대로 못하는 팀이고 수준이 떨어지는 팀도 아니고 비엘사라는 감독이 맡았던 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우루과이는 맨투맨으로 수비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제 카드 숫자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스페인이 뭐 제가 스페인을 변호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그러한 상대가 그런 식으로 수비를 하면은 그 어떤 팀이더라도 봤을 때 압도하는 느낌 혹은 뭐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재밌는 경기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울도 많이 나왔고 우루과이가 좀 맨투맨으로 좀 거칠게 경기를 진행을 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속도도 있었고 전환도 빨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높았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득점을 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루과이 골키퍼의 완벽한 좀 미스가 나오면서 스페인의 1대0 승리가 있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득점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랑 우루과이라는 팀들이 경기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득점 자체는 조금 더 그래도 퀄리티가 있게. 예, 퀄리티 있는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차라리 마지막에 페란 토레스 골이 들어갔다면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 걸맞는 골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득점이 들어갈 때 같은 경우는 바에나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공이 오른쪽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바에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부러 풀백 뒤에 그러니까 가로로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 수비수죠. 공이 있는 쪽 반대편이니까 가장 마지막 수비수의 일부러 등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서 발을 갖다 댔거든요. 그리고 뭐 다리 사이로 찬 것도 결국에는 굉장히 피니싱 자체는 좋았는데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무슬레라 골키퍼가 충분히 막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골이 들어가서 네, 예, 무슬레라 좀 골키퍼도 아쉽죠. 지금 5번째 월드컵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또 전반 뛰고 실점하고 교체되는 부분은 사실 같은 골키퍼 출신으로서 좀 가슴이 아프고 근데 우루과이가 이제 뭐 카운터로 이제 역습할 때 크로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는 사실 뭐 장코치가 얘기를 해줘서 그렇겠지만 스페인 센터백들의 박스한 수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라포테도 그렇고 너무 반응들이 좋아서 사실 놀랐어요. 웬만한 팀이었으면 한두 골 정도는 실점할 수 있는 크로스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소유도 소유고 뭐 공격 패턴도 공격 패턴이지만 수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스페인 하면 항상 뭐 공 가지고 이제 경기를 주도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것만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축구라는 거는 물론 수비를 다른 팀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결국에는 공격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결국엔 먹힐 거를 막아주는 게 골키퍼뿐만이 아니고 이제 백라인에 흔히 얘기하는 그 실점 억제력 그 선수 개개인의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그게 그 통계가 데이터가 있어서 개인의 수비 능력을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축구는 사실 그렇게까지 지표를 가져가기는 힘들고 반면에 그게 지표가 없을지언정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좋거든요. 너무 좋았어. 예, 경기 중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골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을 때 수비가 굉장히 좋고 그 관점에서 이제 라포르트 같은 경우가 특히 또 굉장히 칭찬을 할 만하죠. 마지막에 뭐 이제 크로스 연속 2번 올라왔을 때 다 발 갖다 대서 막은 것도 그렇고 경기 내내 보게 되면은 그 공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를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공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클리어하거나 혹은 공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지역 방어를 하더라도 상대를 또 같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라포르트 같은 경우가 오늘 거의 뭐 탑 센터백 혹은
왜 스페인 주전 센터백으로 나오는지를 확실히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전반전에 좀 몇 차례 있었는데 대회 내내 이 막시아라우가 우루과이에서는 주득점원이고 이제 주득점원인 이유가 이 업마크 수비를 떨쳐내고 상대 골대를 타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이 움직임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도 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잘 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했어야 되는 선수는 마르코스 요렌테였는데 전반전에도 이제 몇 차례 있었던 것처럼 마르코스 요렌테가 이 막시아라우를 수비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무조건 팀적으로 준비가 된 거고 이미 디테일에서 다 훈련을 했을 것도 그렇고 이제 선수에게 다 이미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오늘 스페인은 우승 후보에 들어갈 만하다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또 저희랑 경기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득점이 사실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카드만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즐거운 경기 관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모 바모. Hasta luego. 바모 바모 muy bien.